안녕하세요. 짱샘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파동의 종류. 파동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는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 매질이 어느 방향으로 진동하는지,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한 매질의 진동 방향, 이 둘에 의해서 횡파와 종파로 나눕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 횡파와 종파 이 둘의 특징을 꼭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먼저 횡파부터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횡파란 무엇이냐? 아래 그림을 볼까요? 지금 용수철을 위아래로 퉁 하고 튕겼어요. 그랬더니 용수철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진동이 가만히 제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진동이 쫙 퍼져나가죠. 쭈르륵 퍼져나가는데 용수철이 진동은 위아래로 진동을 하죠. 그런데 파동은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 보는 방향 오른쪽으로 파동이 진행돼요. 그럼 파동이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그렇죠. 수직이 되죠. 이처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은 위아래인데 그림에서처럼 파동이 쭉 나아가는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다. 그럼 이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이 된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파동을 우리는 횡파라고 합니다. 그럼 횡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용수철이나 줄 같은 것을 위아래로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었을 때 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횡파라고 한다. 그럼 이러한 횡파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횡파는 빛, 전파 이러한 것들이 횡파이고요. 우리 지진파 중에서는 S파가 바로 이러한 형태로 진동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럼 좀 이따가 지진파는 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종파를 보도록 할게요. 종파. 횡파랑 종파랑 서로 반대의 특징이 있는데 이번에는 용수철 그림을 볼까요? 용수철을 위아래로 꿀렁꿀렁꿀렁꿀렁 이렇게 진동시킬 수도 있지만 앞뒤 이런 식으로 진동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또는 뒤로 앞으로 쭉 압축했다가 놓던지 아니면 뒤로 쭉 당겼다가 놓으면 띠용 하면서 앞뒤로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럼 이때 진동 방향이랑 진행 방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띠용 앞뒤로 진동하는 요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앞으로 쭉 나아가니까 서로 평행하다, 즉 나란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 여기서는 파동이 어떻게 진동해요? 앞뒤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방향으로 쭉 나아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파동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 당기거나 압축시켰을 때 그러다가 딱 놓으면 앞뒤 하면서 앞으로 쭉 또는 오른쪽 왼쪽 하면서 쭉 이렇게 파동이 진행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예로는 무엇이 있다?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형태로 전달됩니다. 소리를 다른 말로 음파라고 했죠. 그리고 지진파에서는 P파가 이러한 종파의 모습을 떼요. 아까 지진파의 S파는 횡파라고 했죠. 그래서 지진파의 S파와 P파는 이렇게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그림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횡파는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었을 때 용수철은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파동은 앞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그러면 진동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을 이룹니다. 이러한 파를 횡파. 근데 종파는요.
용수철을 압축시키거나 늘렸다 놓으면 앞뒤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앞으로 또는 여기선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표현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한다. 이렇게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평행 또는 나란한 경우, 이러한 경우의 파동을 종파라고 합니다. 왼쪽은 S파가 있고 오른쪽은 P파가 있습니다. 먼저 S파부터 보도록 할까요? 땅을 보니까 위아래 이렇게 꿀렁꿀렁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땅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땅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어느 방향으로? 이것과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S파는 무슨 파다? 횡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와는 반대로 P파를 한번 볼게요. P파는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 또는 뭐 땅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보다 땅 속의 모습을 볼게요. 어느 부분은 이 땅이 이렇게 약간 간격이 멀고, 어느 부분은 땅의 모습이 이렇게 약간 압축된 모습으로 보이죠. 또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빽빽한 정도가, 압축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이유는 뭐죠? 그렇죠. 이 땅이 압축, 팽창, 이렇게 앞뒤 이렇게 진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나란한 방향으로 파가 쫙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파동을 우리는 종파라고 해요. 그래서 횡파와 종파, 이 둘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 그 중에서 횡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횡파는 뱀이 기어가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가 반복이 되는데, 이때 파동의 가장 높은 지점, 이 지점을 뭐라고 하느냐? 순우리나라 말로 높은 곳, 정상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마루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그림에는 마루가 몇 개 있나요? 하나, 여기도 마루, 여기도 마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마루라고 합니다. 그럼 마루랑 정반대의 뜻을 갖는 것, 이게 오목하게 들어간 곳, 파동의 가장 낮은 곳을 우리는 골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선 골이 몇 개 있나요? 이 부분도 골인 것 같고, 여기도 골, 여기도 골, 이 부분도 골일 것 같죠. 그래서 4개의 지점이 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가 얼마나 긴지 짧은지 비교를 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하느냐? 마루에서부터 그 다음 마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파장이라고 해요. 파가 얼마나 긴지 짧은지. 이건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라고 해도 되고, 또는 골에서부터 그 다음 골까지라고 해도 되고, 예를 들어 요 위치라고 해볼까요? 파동에서는 위치란 표현보다 위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여기 똑같은 위상에서부터 똑같은 위상까지 이동한 거리, 이것을 모두 다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쓰던 상관없어요. 그럼 파장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단위로는 거리의 단위 미터를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 파동이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왔다 갔다 진동하는지, 그것도 비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는데, 진동하는 그 폭을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은 진동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 또는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의 수직거리로 놓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데, 진동 중심은 어디예요? 정 가운데 지점, 여기는 점선 부분이죠. 이 점선 부분에서부터 마루까지니까 요만큼, 또는 이 점선 부분에서부터 골까지, 이만큼이 바로 진폭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위상이 높은 곳 마루, 위상이 낮은 곳 골, 같은 위상에서부터 그 다음 위상까지의 거리 파장,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마루 또는 중심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는 진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횡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횡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이게 나란한 이러한 파를 횡파라고 했는데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없어요. 대신에 이 압축 팽창 하니까 용수철로 표현을 한다면 용수철이 이렇게 오밀조밀 빽빽한 부분이 있고 듬성듬성한 부분이 있어요. 이 오밀조밀 빽빽한 부분을 오밀조밀하다, 그래서 밀이라고 하고, 그림에서는 지금 밀인 부분이 세 부분이 있어요. 정반대로 듬성듬성한 부분 있죠. 이러한 부분을 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소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밀조밀 빽빽하게 압축된 부분을 밀, 듬성듬성하게 좀 성근 부분은 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구할까요? 파장은 여기는 밀에서 그 다음 밀까지, 밀의 중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해도 되고, 또는 소에서부터 소까지, 이것을 파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좀 어렵지만 진폭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진폭이 참으로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넓은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매질이 한 점에서 좌우로 움직일 때 그때 최대 길이의 절반, 반땡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매질이 용수철이죠. 용수철에 이렇게 리본을 묶어놔요. 그리고 압축 팽창에 진동을 시켰을 때 이 리본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그것의 절반, 이만큼이 진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횡파랑 종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표현하기 편하죠? 횡파가 훨씬 더 표현하기 편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횡파를 주로 시험에 내고, 종파인 경우에도 횡파의 형태로 모습을 좀 변환시켜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기랑 진동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단위로는 시간의 단위인 초를 씁니다. 그럼 진동수는 뭐냐? 이거랑 정반대예요. 파동이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느냐, 그러니까 횟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랑 진동수는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단위를 써요. 주기는 시간의 단위인 초를 쓰고, 진동수는 횟수의 단위인데 대문자 H, 소문자 Z라고 쓰고 읽을 때는 헤르츠라고 읽어요. 우리가 보통 진동수를 주파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주파수 많이 들어봤죠? 라디오 주파수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럼 우리 아래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꿀벌이 1초에 200번 날개짓을 했다면 이때 꿀벌의 날개짓, 이것을 주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200번 진동하는데 1초가 걸렸어요. 그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0번으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200분의 1초가 꿀벌의 날개짓 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진동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진동수는 정의가 뭐였죠? 1초 진동하는데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근데 지금 꿀벌이 1초 동안 몇 번? 200번 진동을 했죠? 따라서 진동수는 200Hz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기는 200분의 1초, 진동수는 200Hz. 둘이 어떤 관계죠? 200분의 1을 분자분모를 뒤집으면 그렇죠, 200이 되죠. 또 200의 분자분모를 뒤집으면 200분의 1초가 되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역수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수랑 주기는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자면 한 번,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한 번 진동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반대로 1초 동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가, 그 횟수를 센다면 진동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파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배웠는데 먼저 횡파와 종파를 파동의 모양을 보고서 둘을 서로 구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파동의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횡파, 나란하면 종파라는 거. 그리고 파동을 표현할 때 횡파의 표현 방법, 종파의 표현 방법 꼭 알아두시고 마지막 주기와 진동수가 역수관계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오늘 중요한 개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꼭 복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음파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